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8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4 증기압력 제한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보일러 내의 증기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줄 것입니다. 연료를 차단시키고 공기량을 조절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연료를 차단시킨다 요 말인데, 이 증기압력 제한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증기압력을 제한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증기압력을 내가 5kg/제곱센치로 설정을 해뒀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압력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설정 압력 5kg를 초과해버리면은 이 증기압력 제한기에 의해서 연료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럼 연료가 차단되면 어떻게 돼? 버너가 꺼지고 보일러의 운전은 정지되죠. 그러면 운전이 정지됐으니까 서서히 압력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재운전하는 거예요. 재운전해가지고 또다시 올라가면은 차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증기압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증기압력 제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증기압력 제한기 역시 세 분류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갈로 1번에 증기압력 제한기, 갈로 2번에 증기압력 조절기 해가지고 증기압력 제한기는 명칭 똑같죠.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은 그 원리에 따라서 명칭이 또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원리가 각각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갈로 1번 증기압력 제한기죠. 증기압력 제한기 라고 해서 이 증기압력 제한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설정 압력을 5kg/제곱센치로 설정을 했다. 그럼 5kg보다 압력이 넘어가 버리면, 증기의 압력이 5kg보다 높아져 버리면은 얘는 뭐를 차단해요? 연료를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증기압력 제한기입니다. 그렇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압력이 떨어지면 재가동하고요. 그리고 재가동해서 다시 압력이 높아지면 또다시 차단시켜버려요. 요게 증기압력 제한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갈로 1 증기압력 제한기 해가지고 수은 스위치의 변이에 의해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은입니다. 수은 뭐예요? 우리 온도계 생각하면 돼. 수은은 온도가 늘어나면 늘어나고요. 그 다음 온도가 줄어들면 얘가 수축하죠.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도 마찬가지. 압력이 늘어나면 수은이 늘어나고요. 압력이 줄어들면은 수은이 이렇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요 수은 스위치의 변이에 의해 전기의 온오프 신호를 버너와 전자밸브로 보내,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연료의 공급 및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차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기압력 제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갈로 2 증기압력 조절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제한기를 배웠고 이제는 또 조절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한기라는 거는 연료를 차단시키는 장치래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증기압력 조절기는 뭐냐? 증기압력 조절기. 제한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한번 읽어보게 되면 증기압력에 따른 줄 것입니다. 벨로우즈의 신축작용. 자, 일단 센서가 다르죠. 제한기 같은 경우는 수은 스위치를 사용했고 이 조절기 같은 경우는 벨로우즈를 사용하네요. 그래서 벨로우즈의 신축작용으로 전기장을 변화시켜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연료량과 함께 공기량을 조절하여 항상 일정한 증기압력이 되도록 유지하는 장치. 자, 그래서 이 증기압력 조절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kg/제곱센치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설정 압력을 5kg/제곱센치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연료를 차단시키는 게 아니고 연료 또는 공기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5kg/제곱센치가 되도록 이 연료와 공기의 양을 조절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기예요, 조절기. 자,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증기압력 제한기라는 건 뭐야? 연료를 차단시키는 장치고요. 증기압력 조절기라는 거는 연료와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그렇게 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조절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두 분류로 나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 어드바이스 한번 보면은 증기압력 제한기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더불어 그뒤에 줄 거 주세요. 압력초과 인터록 장치로 사용된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인터록 장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인터록 장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런 겁니다. A 동작을 행할 때 B 동작은
정지한다. 자, 요게 인터럭이에요. 그래서 A 동작이 지금 ON 돼 있을 때 B 동작은 OFF 되어야 된다. 요게 인터럭이고요. 이게 안전장치인데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우리 프레스 공장 가면은 프레스 장치가 이렇게 쾅쾅쾅 찍잖아요. 그렇게 철을 뭐 자른다던가 찍어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사람이 철판을 이렇게 밀어 넣는단 말이야. 밀어 넣다가 손이 들어가면 잘못 쾅 찍혀버리죠. 그래서 그 프레스 장치 옆에는 보면은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이저가. 그래서 요 레이저 사이에 손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프레스가 동작이 정지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레스가 운전 중에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동작, 요게 A 동작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에 손이 딱 들어가는 순간 프레스가 동작이 정지되는 거야. 그럼 프레스 동작이 정지되는 게 B 동작이 되겠지. 그래서 손이 들어가는 A 동작이 발생했을 때 프레스의 운전을 정지해라. 이게 인터럭입니다. 그래서 A가 동작할 때 B가 정지하는 게 인터럭. 반대로 B가 동작할 때 A가 정지하는 게 인터럭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드바이스 다시 보시면 증기압력 제한기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더불어 압력 초과 인터럭 장치로 사용된다. 그래서 압력이 초과했을 때 압력이 초과하는 동작이 발생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탁 잠겨야 된다 이 소리죠. 연료를 차단시켜야 되니까. 요게 압력 초과 인터럭 장치입니다. 압력이 초과하면은 밸브가 잠긴다. 요게 압력 초과 인터럭 장치.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게 되면은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녀석이 이제 인터럭 장치의 가장 메인 밸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밸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자 밸브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여긴 뚫려 있고요. 여기 위에 전자 코일이라는 게 설치돼요. 전자 코일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선이 나와가지고 이쪽에는 전원이 투입될 수 있는, 뭐 그냥 플러그로 그릴게요. 그래서 220V 전원이 투입될 수 있는 요 전선이 나와요. 자, 이때 밸브판이 여기 안쪽에 설치가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220V 전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ON이잖아. 전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이 전자 코일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이게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자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자석이 돼버려. 그럼 이 자석에 의해서 쇠로 된 요 밸브판이 이렇게 위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요게 위쪽으로 탁 달라붙으면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ON 되는 거야. 밸브가 딱 열려서 유체가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ON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전기가 안 들어간다, OFF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얘는 그 자기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요 밸브판은 다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닫혀버리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솔레노이드 밸브판은 열릴 때는 100% 열리고요. 닫힐 때는 100% 닫힙니다. 이 말은 조금 열리다 마는 그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닫히다가 마는 상황은 없어. 그래서 어중간하게 열리거나 어중간하게 닫히는 상황이 없다. 이 말은 100% 열리거나 100% 닫히거나 두 가지 동작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N, OFF 제어라고 하고요. 두 가지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이위치 제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 밸브, 영어로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야 솔베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때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ON, OFF 제어에 속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위치 제어에 속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동작 원리는 뭐다?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자,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비상시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밸브. 그래서 요 이제 전원부를요, 뭐 압력 스위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수위 제어 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또 연소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요 전원부를 단순히 내가 전원 코드를 꼽는 게 아니고 그런 센서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비상시에 자동으로 연료를 차단하는 일종의 인터럭 제어를 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줄 꺼주시고요. 이위치 제어 또는 ON, OFF 스위치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인터럭 해서 전자밸브에 연결된 자동 제어. 그래서 인터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안전장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인터록 제어의 종류는 총 5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숫자로 적죠. 뭐. 1, 2, 3, 4, 5 해가지고 자, 압력 초과 인터록, 압력 초과 인터록, 그 다음에 저수위 인터록, 그 다음에 불착화 인터록, 그 다음에 프리퍼지 인터록, 그 다음에 저연소 인터록. 자, 요 5가지 종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필기에도 나오고요. 필답형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인터록의 종류 5가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떠한 인터록 장치이냐 한번 보게 되면 기역에 압력 초과 인터록 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증기압력 제한기와 연결, 설정압력 초과 시 연료를 차단한다.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뭐 기호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솔레노이드 밸브다 해서 S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압력 제한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압력 제한기랑 연결해서 압력 제한기 예를 들어서 5kg/제곱센치를 설정했다. 자, 그러면 5kg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야, 솔레노이드 밸브 닫아 해가지고 연료를 차단시킵니다. 이게 압력 초과 인터록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니은 저수위 인터록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은 고수위 경보기와 연결해서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수 시 연료를 차단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수위 제어 장치, 뭐 플로트식도 있었고 전극식도 있었고 열팽창식도 있었잖아요. 그런 수위 제어 장치랑 얘랑 연결해가지고 수위가 너무 떨어졌을 때, 저수위실 때 연료를 탁 차단시켜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방지하는 장치. 이 녀석이 이제 저수위 인터록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 디귿에 불착화 인터록. 자, 요거는 읽어보면 화형 검출기와 연결, 불착화 및 실화 시 연료 차단해서 자, 요거 우리 화형 검출기에서 배웠습니다. 불착화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정상 운전 시에는 이렇게 연소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상현상에 의해서 실화가 발생했어. 불꽃이 이렇게 꺼졌어. 그러면 이 연료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게 미연소분이 되고 이 상태에서 스파크가 탁 튀어버리면 빵 터지는 논의 폭발로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화시, 즉 뭡니까? 실화라는 게 불착화야. 불이 붙지 않았다. 불착화 시에 화형검출기와 연결해서 요거를 화형검출기와 연결해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연료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녀석이 불착화 인터록, 불이 붙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리얼에 보시면 프리퍼지 인터록 해서 송풍기와 연결, 논의 환기가 되지 않을 때 연료를 차단하여 미연소 가스 폭발을 방지한다. 자, 그래서 이 프리퍼지 인터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뒤쪽에 가면 프리퍼지, 포스퍼지 나오긴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프리퍼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운전 정지했을 때 안쪽에는 뭐 연료가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미연소분은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연소분이 체류를 합니다. 운전 정지 시에. 그 상태로 뭐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운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연소분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버튼 탁 눌러버리면 스파크 튀면서 논의 폭발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논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리퍼지를 행합니다. 프리퍼지는 뭐냐면은 운전 전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쪽에는 이제 연도랑 굴뚝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미연소분을 쫙 불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송풍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프리퍼지가 안 된 거죠. 프리퍼지 후에 미연소분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를 시작해야 되는데 프리퍼지가 안 됐기 때문에 미연소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듯이 논의 환기가 되지 않을 때 연료를 차단하여 미연소 가스 폭발을 방지한다. 이게 프리퍼지 인터록이에요. 즉 프리퍼지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연료를 차단시키는 거겠죠. 자, 이 녀석이 프리퍼지 인터록이고 그 밑에 이제 미음에 보시면 저연소 인터록 해가지고 연료 조절 밸브와 연결, 저연소로 전환되지 않을 때 연료를 차단한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암기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녀석은 앞, 저, 프, 저, 불. 자, 그래서 압력 초과, 저수위, 프리퍼지, 저연소,
불착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앞접 부접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건 뭐냐면은 자, 압력 초과는 뭐였습니까? 압력 제한기를 썼고요. 그리고 저수위는 뭐다? 고수위 경보장치. 고저수위라고 적는 게 정확하겠죠. 고저수위 경보장치. 그 다음에 불착화 같은 경우는 화형 검출기. 논에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불착화는. 그 다음 프리퍼지는 뭐랑? 송풍기랑 연결했고. 저연소 인터록은 뭐랑 한대요? 연료 조절 밸브. 자, 각각 연결되는 장치 역시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 인터록 장치는 외우실 때 앞접 푸접을로 외우시고요. 그리고 압력 초과는 압력 제한기랑 연결하고 저수위 인터록은 고저수위 경보장치. 그냥 수위 경보장치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 불착화는 화형 검출기, 프리퍼지는 송풍기, 그다음 저연소 인터록은 연료 조절 밸브와 연결하여 우리가 인터록 제어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왼쪽에 보시면 참고해서 전자 밸브는 인터록 장치의 메인 밸브로 사용된다. 그래서 얘들이 압력 제한기가 동작하게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 잠기고 수위 경보 장치 동작하면 솔레노이드 밸브 잠기고 그 다음에 화형 검출기 작동하면 솔레노이드 밸브 잠기고 이렇듯이 결과적으로 메인 밸브는 뭐야?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가지고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버너의 연료 분사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여도 착화를 볼 수 없을 때 이거 뭐야? 착화를 볼 수 없다. 착화되지 않았다. 불착화잖아요. 그래서 불착화 인터록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6가용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노통이나 화실 천정부에 설치하여 줄 긋습니다. 이상온도 상승으로 과열되게 되면 그 속에 내장된 합금이 녹아 급수가 화실로 분출하여 보일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 주 성분은 낙과 주석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가용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연소실이 있죠. 이렇게 노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너에서 계속 가열을 해.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가열을 하다 보니까 노통이 열을 받아서 잘못하면 파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파열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노통 상부에다가 가용전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 가용전이라는 거는 주 성분이 거기 나와 있죠. 납과 주석이래요. 납과 주석인데 이 두 개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용융온도가 그 표에 나옵니다. 대략 뭐 한 150도씨에서 250도씨 정도 된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동체 내부에는 물이 이렇게 존재해요. 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요 노통을 계속 과열하게 되는데 이 가용전이 없을 경우에는 노통이 계속 과열해가지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노통 어느 한 부분에서 파열사고, 녹아서 파열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용전이 대략 뭐 한 150에서 250도씨 이상이 돼버리면은 지가 먼저 녹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가 먼저 녹아버립니다. 그럼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동체 내부에 있는 물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와요. 쭉 빨려 들어오면서 노통 내부에 있는 화염을 꺼버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열을 식히는 원리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통 내부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노통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다시 사용 못 합니다, 사실. 노통도 그렇고 버너가 오히려 더 심각하겠죠. 버너 내부로 이제 물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안쪽에 있는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가용전 한번 작동해 버리면 노통하고 버너를 모두 다 교체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요즘에 잘 사용 안 합니다. 옛날 보일러에 사용했어요. 아주 옛날에 보일러에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 가용전을 잘 사용하진 않아.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니까 배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용전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온도에 의해서 지가 먼저 녹아서 장치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가용전이 되는 거지. 이때 주성분은 낙과 주석이라는 거. 그래서 가용전이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이게 에너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조냉동 문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조에서 이 가용전의 용융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주로 보면 용융 온도가
68에서 한 75도씨 정도 이하에서 이제 녹아서 분출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이제 공조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공조에서 가용전의 온도는 68에서 75도씨로 나옵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때? 에너지는 우리가 요 이제 노통 내부를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온도보다 훨씬 높아야 되죠. 그래서 100도씨 이상, 150도씨 이상에서 녹는 가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에서는. 자, 근데도 제가 왜 적어 드리느냐, 두 개 그냥 따로니까 따로 강의하면 되지 않느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에너지 문제에서 간혹 공존행동 문제가 나와요. 그게 골 때리는 거야. 그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두 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융온도가 68에서 75도씨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한 150에서 250도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그 맥락을 보시면서 어떤 답을 찾는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용전이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다. 이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7. 방폭문 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연소실 내 미온소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역화의 발생 시 줄 긋습니다. 폭발압을 외부로 배출시켜 역화에 의한 보일러의 손상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자, 그래서 7. 방폭문. 이 방폭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노통이 있고요, 버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노통의 측면이나 요 하단부 있죠, 뒤쪽에 후부라고 하는데, 후부에다가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소를 하게 되면, 화염으로 연소를 하게 되면 이 노통 역시도 압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온도 압력은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노통이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죠. 그래서 얘가 터지기 전에 이 방폭문이 먼저 압력에 의해서 탁 열려버립니다. 열려가지고 이제 내부에 있는 압력을 외부로 빼줌으로써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이런 방폭문인데, 이 방폭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뒤에 후부에 설치될 수도 있고요. 물론 후부에 설치되면 이 내부에 있는 연소실이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굴뚝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요 그림처럼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생긴 연소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측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후부에 설치될 수도 있고 측면부에 설치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종류 보시면 스프링식과 스윙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프링식은 밀폐식이라고 되어 있고 스윙식은 개방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식은 그 그림에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막혀 있고요. 내부에 파열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열판을 스프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통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노통의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파열판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압력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되지 않았다. 그래서 밀폐식입니다. 밀폐식. 스프링식은 밀폐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식 나오죠. 스윙식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뒤에 설치돼가지고 탁 열리는 요런 형식이 스윙식인데, 스윙식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 파열판이 요렇게 달렸어요. 그럼 이게 노통과 연결이 돼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스윙식이 이렇게 탁 열려버리겠죠. 열려가지고 외부로 압력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개방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설치 위치는 연소실의 후부 뒤쪽이나 측면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으로도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8. 방출 밸브 해서 나오죠. 그리고 갈로에 보시면 온수 보일러의 안전장치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줄 꺼주세요. 온수 온도 120도씨, 요 절대 온도로 바꾸면 393 켈빈, 초과 시에는 안전 밸브 20회 이상 부착 줄 꺼주시고 별표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도 줄 꺼주시고 온수온도 120도씨 393 켈빈, 이번엔 이하, 초과가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 20회 이상 부착 요거 줄 꺼주고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온수온도 120도씨 초과시에는 안전 밸브를 부착하고요. 안전 밸브 여기 20회 이상을 부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온수 온도 120도씨 이하일 때는 방출 밸브 라고 해가지고 20회 이상을 부착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해요. 온수 온도가 120도씨 이상이다 라는 거는 이제는 고온 보일러로 넘어가는 거야. 고온 보일러로 넘어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고, 온수 온도가 120도씨 이하다. 그럼 뭐 중온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방출 밸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온수 보일러의 방출 밸브는 보일러의 압력이 줄 거 주세요. 최고 사용 압력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요 방출 밸브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밸브 변하고 위쪽에 요 레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보일러랑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왜 방출 밸브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 밸브의 주 역할이 방출입니다. 방출. 자, 왜 방출이냐? 우리가 온수 보일러라고 있습니다. 온수 보일러는 어때요? 보일러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온수 보일러니까. 근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 뭐 마찰 저항이라든가 이물질 등에 의해서 결국은 가스가 발생한단 말이야, 위쪽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불응축 가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공기라고 했는데, 이 불응축 가스를 제거해줘야 보일러가 효율적으로 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불응축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요 레버를 우리가 수동 조작해요. 이렇게 탁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요 밸브 변이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불응축 가스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최초의 이 방출 밸브를 열어보게 되면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스가 쭉 빠집니다. 쏵 하면서 가스가 빠져요. 가스가 빠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물이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를 탁 닫아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빼다가 가스 다 빠지고 물 나와. 그럼 탁 이제 닫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방출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가 사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4 온수 보일러 방출관 크기에서 나옵니다. 자, 요거 별표 3개 해주시고요.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열 면적당 방출관의 안찌름인데 일단은 면적 같은 경우는 요게 미터의 자승이죠. 다니는 미터의 자승. 자, 이때 전열 면적이 10에서 15, 그 다음에 15에서 20, 그 다음에 20m 자승 미만. 그래서 전부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해버리면 암기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당 방출관의 안찌름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표시하고요. 자, 이때 그 배관의 지름은 25A, 30A, 40A, 50A가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10씩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25, 30, 40, 50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들 적으면서 외워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계속 돌아와서 몇 번씩 복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밑에 9 팽창 탱크 해서 영어로는 뭐 익스펜션 탱크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내용에 첫 번째 줄 긋습니다. 온수 보일러에서의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장치. 자, 그래서 흡수하는 장치로 온수의 사용 온도에 따라 개방식과 밀폐식으로 나뉜다. 이때 개방식은 85에서 90도씨, 밀폐식은 100도씨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팽창 탱크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었습니다. 자, 뭐냐, 보일러에 설치하는 탱크인데 이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였습니까? 온수 보일러. 그래서 온수 보일러에만 설치되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팽창 탱크는. 그래서 온수 보일러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보일러 내부라던가 배관 내부에 전부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온수를 계속 가열하게 되면 물이라는 건 어떻게 돼? 계속 부피가 늘어나지.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밀폐된 용기에서 계속해서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장치가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파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팽창 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팽창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수가 팽창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온수 팽창량을 흡수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운전되다 보면은 불응축 가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 아무리 온수 보일러라도. 그런 불응축 가스를 이렇게 외부로 분출시켜 주기도 하는 거고, 그럼 불응축 가스가 빠졌으니까 또는 일부 증발한 전기가 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부족해지는 급수 역시 이렇게 보충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팽창 탱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팽창 탱크는 온수 보일러에서만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 나온 김에 증기 보일러에만 사용되는 건 또 뭐였어요? 증기 트랩이 있었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갈로 1번 개방식 해서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 거 주시고요. 온수 온도 85에서 90도씨, 즉 100도씨 이하의 사용 줄 거 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최고층 방열기 또는 그 다음 줄 거 주세요. 방열관보다 1m 높게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 개방식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요게 개방식인데 얘는 뭐 보일러라든가 방열기보다 항상 높게 최소 1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그 외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온수 중에 온수 보일러에 이 물 중에 불응축 가스가 발생되더라도 이 불응축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 가지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팽창 탱크가 위쪽에 있어야 되고, 급수 역시도 마찬가지. 급수가 위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식은 항상 위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줄 거 주세요. 급수관, 안전관, 배기관, 오버플로우관, 배수관, 팽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거 그 구성장치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요게 팽창 탱크란 말이야. 팽창 탱크고 이 배기관에 의해서 대기 중에 노출돼 있는 거죠. 외부에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개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급수관이 설치되고, 급수는 뭐야? 보일러 내부에 급수가 부족할 경우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팽창관이라고 있죠. 팽창관이 이제 보일러랑 실제적으로 직접 연결된 관이에요. 그럼 보일러 내부에 있는 온수가 팽창한다. 그러면은 이 팽창하는 그 수위가 여기 팽창관으로 전달돼서 이렇게 수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팽창을 한다라면은. 자, 그리고 이제 배수관이 있습니다. 배수관은 뭐냐면 요건데, 요 배수관은 팽창 탱크를 청소할 일이 있을 때 이 물을 다 빼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팽창 탱크 제일 하단부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관이라는 거 있죠. 요 오버플로우관. 오버플로우관은 뭐냐면은 이렇게 수위가 너무 올라갔을 때 넘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넘치기 전에 오버플로우관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관 같은 경우는 이 불응축 가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관이고요. 뭐 배기관을 다른 말로 통기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 같은 경우는 이 물이 가득 차서 오버플로우관으로 이제 다 빠져주면 좋은데, 오버플로우관의 용량이 작을 경우에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올라와서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이 물을 외부로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종단관이 요 안전관이에요. 안전관. 자, 요렇게 이제 구성장치가 급수관, 팽창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배기관, 안전관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밀폐식 해서 나옵니다. 요거 1, 2, 3번 다 줄 거 주세요. 온수 온도 100도씨 이상인 경우 사용. 그다음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거는 밀폐식이라서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3번에 보시면 급수관, 수위계, 안전밸브, 압력계, 압축 공기 공급 장치, 배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밀폐식 같은 경우는 이 작동 원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작동 원리는 어떠냐면 이 관에 연결돼요. 관에, 밀폐식은. 이 상부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관 도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 안에는 온수가 가득 차 있죠. 온수가 가득 차 있는데 계속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물이 계속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만 존재할 때는 팽창하게 되면 배관이 부하를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 내부에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압력이 올라가서 이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서 봤을 땐 수위가 증가하게 되겠지. 이 내부에 있는 물이 팽창했으니까. 그래서 이 수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수위가. 자, 그러면 이 수위가 증가한 거를 어디에서 흡수합니까? 이 공기부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공기부. 이 공기부거든.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는 수부와 공기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부에서 팽창한 온수를 흡수하는 거야.
공기부에서 이렇게 흡수했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서 요 부피가 좀 줄어들면은 다시 공기가 요렇게 이제는 공기가 팽창하겠지. 공기가 원위치로 팽창하면서 이제 압력을 되돌려주는 형태. 요런 게 밀폐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을 뿐더러 배관 도중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구성 장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관, 이거는 보일러 배관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급수관이 있고요. 내부에 이제 급수가 줄어들면 급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배수관도 있습니다. 내부의 청소를 위해서. 그리고 얘는 수위계가 있어. 왜? 내부를 볼 수 없잖아. 막혀있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위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 공급 장치. 그래서 압축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기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혹은 공기가 너무 늘어나 버린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지면 압축 공기 장치로 이 공기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안전 밸브를 살짝 열어서 공기를 빼주고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기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 녀석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당연히 압력계 역시 설치가 되더라. 자, 그래서 급수관, 수위계, 안전 밸브, 압력계, 압축 공기 공급 장치, 배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번에 팽창 탱크 설치 목적 해서 나오는데 요것도 이렇게 묶어서 별표해 주시는데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온수의 최적 팽창 및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한다. 그렇죠. 요 밀폐식은 공기부에서 흡수하는 거고 요 녀석은 이제 팽창하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노출돼 있으니까 수위가 조금 올라가면서 흡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공기 빼기 밸브 역할. 그래서 요 불응축 가스를 외부로 빼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장치 내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이 팽창에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를 요 녀석들이 흡수해 줌으로써 장치 내부의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일러수 부족 시 보충한다. 그렇죠. 급수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온수 넘침으로 인한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팽창에서 온수가 넘칠 수가 있는데 넘치게 되면은 가열된 온수니까 당연히 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요거를 요 녀석들이 다 흡수를 해주는 거지.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온수 넘침으로 인한 열 손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이해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 추기장치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 추기장치 같은 건 뭐 별거 없습니다. 추기라고 하면은 앞으로 진공장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추기가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을 잡아주는 장치들을 모두 추기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 진공이란 건 뭐냐?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 내부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공기가 다른 말로 불응축가스. 그래서 요런 공기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쭉 빨아내는 거예요. 쭉 빨아내면은 밀폐된 배관 내부에서 공기를 계속 빨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계속해서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면 진공압력으로 떨어집니다. 요런 장치들을 전부 진공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쭉 빨아내는 장치.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고진공의 기기를 운전하기 위해 공기 및 불응축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줄 것입니다. 추기 펌프, 추기 탱크, 역류 방지 밸브 등이 설치되며 진공도를 확인하는 마노메타가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요 구성 장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추기 장치라는 거는 추기 펌프, 그리고 추기 탱크, 그리고 역류 방지 밸브, 요 체크 밸브죠. 역류 방지 밸브, 그리고 마노메타가 부착된다. 마노메타가 부착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구성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다음 중 추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중에 3개 주고 하나는 엄한 놈 딱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냥 요런 구성장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